네, 안녕하세요. 전현수의 주식방송 UTV 제휴마크는 주식PD 고성입니다. 오늘 오라클 웨비나 데이 마지막 세 번째 세션 Defense in Depth, 데이터 프로텍션 이런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의 김정민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여기 Defense in Depth 이거 참 이런 용어가 좀 생소한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게요? 네. 디펜스 인 뎁스라는 거는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제 보안이 말고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DBA 분들이나 시스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층적으로 방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B나 아니면 데이터나 이런 걸 방어를 할 때 한 네. 번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외부 딱 다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다 방어를 네. 해서 네. 외부로 침입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방어막을 여러 번 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겹의 방어막을 치는 계층별로? 것과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번거롭겠네요. 침입하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번거로워지겠죠. 근데 그거 좋지만 또 관리하는데 그 네네.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각각 이제 다른 벤더 솔루션으로 하면 당연히 힘들어지시겠죠. 네네. 근데 하나의 벤더 솔루션으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점도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세한 이따가 알아보면 될 거고. 네네. 네. 자, 먼저 요즘 이제 뭐 보안이 큰 화두예요. 뭐 그렇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은 꼴로 큰 이슈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먼저 그걸 논하기 전에 네. 우리가 오늘 보안도 여러 가지가 분야가 많은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네. 보안이지 않습니까? 데이터 보안이죠, 그죠? 예, 네. 데이터 보안 쪽입니다. 네. 그럼 이제 데이터가 도대체 요새 왜 이렇게 데이터가 보안에 대해서 막 말들이 많은지 네네. 뭔가 데이터가 뭔가 이리저리 막 다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맞습니다. 뭐 옛날하고 이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예. 뭐 예전이랑 데이터 흐름이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인터넷이 보급이라든가 사용률이 많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라고 해서 그 데이터가 많이 흘러봐야 한 나라 안, 그 네. 정도에서 흘렀다고 하면 네. 최근에는 지금 장표 보시는 것처럼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네. 여러 군데로 사실은 경계 없이, 국경의 경계 없이 데이터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나라 간에도 막 데이터가 막 왔다 갔다 하지만 네네. 이제 또 회사도 요즘 뭐 그룹사, 계열사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협력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네, 그 안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을 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기존에는 예를 들면 하나의 계열사 또는 네. 하나의 부서에서 네. 그 내에서 업무 프로세스 내에서만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처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데이터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관계서 쪽으로 넘어가서 다른 형태로 변환이 되거나 네. 아니면 네.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되는 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예전에는 기기가 그냥 PC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는 뭐 이런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 패드 뭐 왔다 예, 갔다 예. 이거 하니까 클라우드까지 맞습니다. 정말 데이터가 뭐 안 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분들은 그걸 또 차단하고 하시는 걸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게 소중하고 네. 민감한 데이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데이터의 그 속성 자체도 네, 그 뭐 우리가 여러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게스님께서는 데이터의 속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데이터는 속성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데이터는 기업에 굉장히 이점을 가져다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네. 하게 되면 하나의 골칫거리로 이제 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표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 중에서도 이제 보호해야 할 만한 자산화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네.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정보 아니면 커스터머 정보 네. 아니면 이제 그 의료 정보라든가 이렇게 네.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 되게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네요. 예, 가치도 맞습니다. 있고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부에 누출되거나 그러면은 그죠? 예. 뭐 큰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 네. 지금 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해외에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었던 사례인데요. 네. 비단 해외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심심치 않게 그렇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네이트 같은 데서 패소했잖아요. 예. 20몇만 원씩. 네. 그래서 작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큰 기업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많이 이제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요즘 와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되게 좀 엄격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해외든 어떤지, 특히 뭐 아시아 국가들은 네. 어떻게 동향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법령을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가깝게는 뭐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네. 뭐 뉴질랜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줄여서 이제 에이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죠. 에이펙에서는 이런 그 현재 이제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그런 이제 실태를 좀 더 막아보자라고 해서 에이펙에 있는 나라들끼리 협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CPEA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이 협약을 통해서 혹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네. 이게 국경을 넘어가서 일어나더라도 서로 긴밀하게 이제 좀 도와주고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그 나라의 법령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형태의 협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범죄인들 예, 인터폴 아, 그다음에 예, 맞습니다. 법인 뭐지 범인 이송 인도하는 해주는, 거 네네, 그런 거 그런 비슷한 거네요. 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어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협약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사실은 그 보안 담당 입장에서는 국내법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해외에 이제 유명한 뭐 PCI, 히파라든가 아니면 네. 다른 나라에서의 네. 법률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요즘 이제 글로벌 기업도 많으니까 예. 동남아 진출하고 그럴 때는 그 뭐 이런 이 CPA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뭐 기업자에서만 활용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 사실은 활용할 그건 부분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나라에 진출했을 때 그 나라에 어떤 법률이 있는지 좀 네. 확인하고 네. 그 나라의 최소한 그 나라의 시스템을 어떻게 포팅한다거나 하면 법률에 좀 부합하도록 네.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런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네네. 그 수준이 네. 그 엄격성이 네. 다른 나라 여기 다른 네네.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중간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사실은 다른 나라는 더 엄격하게 제재가 네.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아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IT 인프라라든지 이런 건 네네.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그건 중간밖에 안 되면 그것도 그렇죠. 문제 좀 있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에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나라보다 이게 수준이 높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니면 뉴질랜드 쪽이 네. 조금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가 이렇게 뭐 자산으로 잘 쓰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우리가 잘 방치됐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비즈니스에 큰 또 임팩트를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임팩트를 주는지 그거 좀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일단 비즈니스 관련해서 임팩트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좌측에 있는 장표는 이제 네. 현상입니다. 사실은 네. 뭐 임팩트는 아니고요. 네네. 현재 뭐 그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네. 사회문화적 네. 아니면 기술적으로 네. 어떠한 현황이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뭐 간단하게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는 이러한 보안 유출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막는 것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그렇죠. 차단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오히려 더 적게 든다라는 네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법률들이 계속 강화되고 증가되는 추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문화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데 이런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회문화적으로 이러한 그 보안적 인식이 좀 부족한 네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여러 군데로 흘러가고 있고 여러 기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네. 보통 오른쪽 임팩트. 임팩트를 말씀을 안 임팩트 제일 예, 예.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려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정보 유출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쓸 때는 특히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라든가 이제 평판 네. 이런 것이 많이 실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거고요. 네. 그로 인해서 어떤 신규 그 고객이 떠난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고객이 떠나간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그 매출의 손실 이런 네. 것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보안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고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사전에 좀 더 안전하게 보호를 할 네.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유출이 됐을 때 회사가 도대체 얼마만큼 네네. 비용적으로 얼마만큼 손실인가 네. 그게 다 뭐
다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회사 예, 규모라든지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그 관점을 좀 그걸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회사의 규모나 네. 아니면 어떤 그 중요도 네. 아니면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서 사실은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해외에서 조사기관에서 실제로 그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비용적으로 이제 손실이 있을 것인가, 네. 건당 유출된 레코드 건수당 그거를 이제 비용을 산출해 본 건데요. 네. 보시는 것 중에서 이제 1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비금융권, 그러니까 조금 중소규모라든가 비금융권에서 일반적인 데이터가 유출되었을 경우 네. 그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네. 뭐 항목별로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맨 밑에 보시게 되면 한 90불 정도, 예, 그렇게 이제 건당 네. 유출됐을 때 손실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권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다만 이제 좀 중요도가 떨어진 정보일 네. 경우에 여기 네. 이제 한 155불인가요? 네. 155불. 예, 네. 그 정도가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러한 금융권이나 이렇게 큰 기업에서 네. 중요도가 큰 어떤 사용자의 주민번호라든가 카드번호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유출되었을 때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비용을 다 합치게 되면 건당 한 300불 정도 발생을 한다라고 네.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 정보를 네네. 개인 정보 한 건당 30만 원이니까 네, 30만 원, 맞습니다. 그죠? 1,000만 명이면 그거 곱하면 되겠네요. 예, 곱하면 네.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네. 네. 자, 이제 요즘 뭐 이게 정보의 누출 이런 네. 것들이 거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 네. 실제로는 사실은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음.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한다고 하면 그냥 파일 형태로나 이런 형태로는 사실은 보관을 안 하시고요. 네. 대부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그러한 정보를 보관하시다 보니까 네.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유출이 많아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는 장표에서는 이제 버라이즌이라는 그런 이제 곳에서 조사를 했을 때 98% 이상의 데이터 유출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일어났다. 그래서 네.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유출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DB 서버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탈취된 계정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데이터 유출이 일어났고요. 실제적으로 해커가 굉장히 간단하게 수분 이내 그런 데이터를 네. 빼내갈 수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어떤 관리자의 기본적인 보안이나 이런 걸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현상은 좀 더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 최근에 뭐 떠들썩하게 예, 뭐 예. 그거는 데이터를 훔쳐가는 게 아니라 네. 뭐 망을 교란시키는 그건 뭐 어떤 건가요? 그거는 지금 이제 네. 최근에 있었던 네네. 이제 뭐 그 방송사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금융권 쪽의 공격 네네. 같은 경우에서는 네. 망을 교란시킴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못하게 해서 이제 그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디도스 형태와 유사한 그런 이제 공격이 되겠고요. 근데 그런 거는 자기네가 어떤 그 망을 교란시켜가지고 네네. 거기서 얻는 네. 어떤 그 물질적인 재화적인 이득은 없는 거잖아요. 제어적인 이득은 사실은 지금 이번 공격은 사실은 없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네. 사실은 내부적으로 더 알아보면 그렇죠. 더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네. 이렇게 한 번 공격하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공격하겠다. 대신 우리가 한테 공격받기 싫으면 돈을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기도 한답니다. 네네. 참. 그래서 위력 과시용으로 한 번쯤 아, 보여주는 용으로도 네. 많이 쓰기도 합니다. 다양하군요. 네, 참. 맞습니다. 네. 아니면은 뭔가 전쟁처럼 우리 예.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네. 의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모든 것이 다양한 하여튼 다양성이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되게 다양성이 존재하는 맞습니다.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런 것들 밖에서 아까 디펜스 인 뎁스 네네. 계층별로 이제 네. 보호막을 쳐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시큐리티 인사이드 아웃 네? 네. 또 이것도 뭡니까 시큐리티 인사이드 아웃? 시큐리티 인사이드 아웃은 이제 네. 오라클에서 얘기하는 보안 관련한 오라클에서 내세우는 정책, 일종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모든 부분을 다 이제 커버를 하겠다라는 네.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뭔가 데이터에 대한
또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관점은 또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디펜스 인 뎁스의 기본 컨셉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부터 이제 어플리케이션까지 음. 각 이제 IT 이제 그 레이어가 있는데 네. 그 레이어별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할 것을 이제 그렇게 공고를 드리고 있는 게 디펜스 인 뎁스다라고 네네.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정보가 네. 스토리지 땅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도 음. 데이터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음. 데이터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생성부터 폐기까지 모든 사이클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보안의 있다라고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럼 실제로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솔루션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예방하고 네. 디텍트하고 관리하고 이 관점마다 다 개별적인 솔루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관점마다 개별적인 솔루션들이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관점은 네. 가트너에서 정의한 이제 보안의 이제 큰 세 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른 장표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프리벤트 예방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인크립션, 암호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암호 쪽. 네. 일단 보안에서 데이터 보안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네. 데이터가 유출이 되었다라고 해도 유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해커가 어떤 정보인지 못 알아보게 하는 게 가장 이제 그렇죠. 기본이고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에서 내세우는 그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솔루션은 암호화 솔루션이 되겠고요. 네. 정식 명칭은 이제 어드밴스드 시큐리티 옵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보안 솔루션 암호화 솔루션 자체가 DB 커널 단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어플리케이션에 투명하게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이나 아니면 스키마의 변경 없이 적용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TD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요. 네네. 정식 명칭은 TD는 아니고요. 네. ASO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암호화, 암복화를 하는 데는 키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키에 대해서 이중으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암호화하는 키 자체가 도난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막는 네. 그런 이제 메커니즘도 갖고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는 그 저희가 이제 인텔이라든가 아니면 저 오라클에 이제 썬 그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CPU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암복화를 CPU에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메커니즘을 넣어놨기 때문에 네. 암호화하면 사실은 담당자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그 성능 저하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피처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우리가 그 뭐 서드 파티라든지 협력 업체라든지 여러 정직원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하고 또 이제 네. 일을 같이 협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될 때 데이터를 그 네. 당시엔 데이터를 줬는데 나중에 그렇죠. 회수하기도 쉽지도 않고 예, 맞습니다. 뭐 새 나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없고 협업을. 예, 네. 맞습니다. 그럴 때 마스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오라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이제 예를 들면 개발 환경에 네. 어떤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협력업체한테 데이터를 이제 줘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네. 기존에는 솔루션이 없을 때는 DBA가 그걸 이제 스크립트를 짜서 데이터를 개발이나 어떤 테스트 환경으로 넘겨줬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요걸 데이터를 이제 변경을 해서 넘겨주는데 예를 들면 주민번호나 아니면 어떤 계좌번호, 카드번호나 이런 거 사실은 내부적 그냥 숫자처럼 보이지만 네. 내부적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규칙성이 깨지게 되면 테스트나 이런 것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라클에서 이제 마스킹 팩이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솔루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규칙성이나 이런 것을 지키면서도 데이터를 전혀 다른 형태로 마스킹해서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피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변형할 때도 저희가 이제 미리 적용해 놓았던 어떤 라이브러리라든가 포맷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지정해서 그렇게 변형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큰 화두가 되는 게 접근 제어거든요. 네네. 네, 모든 특정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접근 제어. 이쪽도 관점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암호화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데이터에 누가 언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접근을 하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저희 오라클 외에 이제 다른 솔루션들에 사실은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DBA라든가 어떤 슈퍼 유저에 대해서 차단하는 부분이 사실은 모자른 게 네. 사실은 그런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 오라클에서는 차단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볼트라는 접근 제어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솔루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서버에 그 별도의 서버 없이 접근 제어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서드파티 툴과 달리 이제 로컬에서 접근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수한 솔루션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실제로 이제 디텍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들을 디텍션 관점에서 필요한 솔루션들 몇 네.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그 보안에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시게 되면 그냥 들어가는 네트워크 패킷을 보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이 SQL 구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러한 그 네트워크적인 보안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의 어떤 방화벽이라든가 IPS라든가 그런 네트워크 장비를 가지고 보안을 하겠다 아니면 중간에 걸러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솔루션들은 SQL 구문에 대해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패턴 매칭을 통해서만 차단을 하고 패킷 단위에서만. 그렇게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오탑률도 있고 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네네. 있었는데요. 저 오라클의 이제 파이어월 쪽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네. 그러한 그 DB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을 하시면서도 이 파이어월 장비 자체가 SQL 구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사실은 100% 차단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패킷에 대해서 SQL 구문별로 유사한 것들은 클러스터링을 묶어서 저희가 좀 더 관리자가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줄여드릴 수 있는 네네. 그런 피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DB로 들어오는 행위에 대해서 일단 모니터링을 했다라고 하지만 DB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의심스러운 행위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얼러팅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리포트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사후 추적 네.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오디볼트라는 네.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통해서 보안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사후에 누가 언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네.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죠? 예,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 진행을 하고 음. 실시간으로 얼러팅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 네네. 파이어월하고 예. 지금 말씀 오디폴트하고 여기 하나의 통합이 된 것 같은데. 예, 이게 네. 작년 12월에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이 됐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오디볼트 따로, 파이어월 따로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네. 이제 그 지금부터는 오디볼트 앤 파이어월이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제 뭐 고객분이 원하시면 파이어월의 기능만 아니면 네. 오디볼트의 기능만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어떤 MySQL이라든가 다른 이기종 DB까지 같이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제품이 합쳐지면서 OS의 로그라든가 아니면 어떤 커스터마이징된 어떤 XML 로그라든가 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합적인 이제 모니터링이 감사 솔루션으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종류에 네네. 상관없이 예, 모든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아까 모니터링과 뎁스, 예. 계층별 네네. 계층별 그런 보호막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다. 맞습니다. 네, 디펜스 인 뎁스를 디펜스 인덱스 맞습니다. 모든 DB 상관없이. 네. 자, 그럼 관리 관점 좀 보도록 하죠. 네, 관리 관점에서. 네. 일단 관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보안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 그 가장 이제 고민거리가 네.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안을 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이런 걸 찾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데이터를 다 네네. 암호화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DBA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데이터는 사실은 내가 다 암호화를 하고 아니면 방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딘가에 카드 번호 아니면 주민번호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네.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동적으로 찾아주는 피처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데이터베이스 12C가 나오면서 네. 제공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C는 언제 나옵니까? 데이터베이스 12C는. 요거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예정이. 아직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올해는 있는 나올까요? 상황이에요. 올해는 일단 나오는 걸로 네, 오케이. 생각이 되고 알겠습니다.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네네. 네네. 자, 그럼 이게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자동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자동적으로 저희가 카드 네. 번호라든가 계좌번호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템플릿을 다 만들어 놔서 네. 그 템플릿의 어떤 정의에 이제 맞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컨피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형상 관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관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게 DB를 처음에 이제 DB가 이제 운영을 할 때 그 관리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DB를 관리할지 찾고 그리고 네. 관리를 할 때 DB의 어떤 그 성능 지표라든가 아니면 네. 어떤 그 설정값 아니면 스키마의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DB가 한두 대면 상관이 없는데 DB의 대수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DBA가 로드가 많이 걸리는 일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자동화해주고 저희가 좀 더 보다 안정적으로 DB를 운영할 수 있게끔 요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앱 하나의 패키지인데요. 아, 데이터베이스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팩이라는 패키지를 네.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관리 대상을 발견하는 것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패치라든가 아니면 신규 시스템을 프로비저닝 하는 것까지 네. 전부 다 이제 자동화와 UI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제 통합되는 것 같은데. 네네. 예, 예, 이러한 솔루션들을 이제 그 다른 서드 파티 솔루션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솔루션들로 다 이제 보완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보안에서 가장 이제 크게 얘기하는 세 가지가 어센티케이션이랑 어서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오디팅 이렇게 세 가지인데 네. 요 세 가지의 기능을 모두 다 구현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해왔던 디펜스 인 뎁스 그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다시 네. 잠깐 정리하면은 뭐 이 세 가지 다 알아봤죠 우리가 네, 세 가지에 맞죠, 대해서 그걸로? 다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근데 현실은 예. 이제 어떤 시스템들이 보면 네네. 이제 각 이제 산재해 있잖아요. 사일로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진 않죠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네. 계속 아직도 사일로 환경으로 되어 네. 있는 케이스에서는 네. 적용하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 사일로 환경이라고 하면 각각의 이제 업무나 아니면 어떤 그 특성에 맞게끔 다 이제 DB라든가 이런 것들 머신 자체가 따로 존재하다 따로 있기 보니까 때문에. 네. 적용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서로 이제 다른 쪽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확인하기가 힘들고 네. 자기 데이터가 어떻게 가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일로 환경에서는 사실은 적용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적용해야 될 DB가 많다 보니까 솔루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 기간 이런 것들이 네. 늘어나는 그런 이제 환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새롭게 시스템을 뭐 차세대 시스템을 새롭게 구비한다면 네.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사일로 환경이 된 데가 또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데들이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서 우리도 디펜스 뎁스 개념의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해야겠다 네.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 고통스럽지만 거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다른 방법 없는 거죠? 일단 다른 방법은 하나 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이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봤을 때는 컨설리데이션 하는 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컨설리데이션 그리고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는 형태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 컨설리데이션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중앙 집중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이러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환경은 사실은 그 클라우드 환경 자체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접근 제어라든가 아니면 암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오히려 예전보다는 더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컨솔리데이션 하는 이 플랫폼, 오라클의 플랫폼은 뭔가요? 이런 것. 네. 오라클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컨솔리데이션 플랫폼으로 이제 저희 오라클의 엑사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엑사데이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고의 OLTP, DW 머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호화할 때 이제 CPU에서 어떤 이제 그 추가적인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피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를 적용한다고 해서 DB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최상의 솔루션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아무래도 오라클 제품이다 보니까 오라클의 이러한 솔루션들을 적용해서 돌아가는데 좀 더 최적화해서 빠르게 그리고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돌릴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듣고서 이거 한번 우리 이런 걸 한번 테스트라든지 네네. 한번 검토 한번 해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이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고객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내부에서 어떤 핸즈온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행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고객분들한테 계속 딜리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혹시 그런 것들을 접하지 못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영업 대표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이러한 핸즈온을 온사이트에 가서 진행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온사이트 세미나라든가 핸즈온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도 좀 드리고 실제로 어떤 환경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면 되는지 그런 가이드까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민 선생님 그 이메일 좀 불러주시겠어요? 이메일. 예. JUNG JUNG MIN MIN 점 점 KIM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게스트인 김정민 선생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다 보내드렸으니까 쪽지로요. 지금 질문에 대한 건 답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추가로 이런 것들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세한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설문조사 지금 하니까요. 설문에 좀 다 응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한테 또 경품 나중에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님, 개인 기업이 데이터 수집과 분석, 응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사람을 통해 하는 것보다 이 솔루션 사용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가격과 이 장치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문제가 되겠는데 교육도 해주시는지요? 저희 뭐 솔루션 사실은 도입하시게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코멘트를 이렇게 방송상에서 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네. 나중에 이제 메일이 필요하시면 아니고. 메일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답변을 네네.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저희 이제 솔루션을 구매하시게 되면 솔루션을 당연히 이제 잘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네. 기존의 DBA 분들이나 아니면 보안 담당자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덕화님, 엑사데이터를 도입한다면 DB 암호화가 기존의 레거시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요? 기존의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 저희 이제 오라클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암호화를 적용하는 방식이 엑사데이터로 간다고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엑사데이터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암복화를 할 때 좀 더 빠른 CPU를 엑사데이터 탑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기존의 레거시보다 훨씬 더 월등한 성능으로 암호화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아까 그 암호화 시켰잖아요. 네네. 암호화 시킨 그 데이터가 유출이 됐어요. 그럼 그건 절대로 그건 풀 수가 없는 겁니까? 네. 네라고 확신하실 수 예, 있어요? 그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미디어 상에서 이제 데이터 파일을 저희가 이제 그 CD에다가 구워서 네. 그걸 이제 다른 시스템에서 오픈을 하려고 해서 열어보면 네. 저희도 열어서 안에 보기가 힘듭니다. 네. 네. 찾아볼 수가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수님, 암호화한 후 데이터 손상이 생겼을 경우 복구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의 손상 복구 관련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암호화된 데이터가 이제 손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복구하는 거는 사실 저희 오라클 입장에서는 암호화된 것과 안 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원래 이제 저희 이제 오라클의 데이터가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 예전에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백업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이제 인크리멘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스토어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것과 동일하게 사실은 그 리스토어가 진행이 되고요. 네. 암호화를 하셨다고 해서 특별히 이제 추가적으로 스텝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중간에 이제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을 바꾸셨다거나 아니면 암호화하는 키를 바꾸셨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운영하실 때 그러한 현상이 생기면 그 부분은 따로 이제 백업을 받으시거나 따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이드 해드리기 때문에 그 가이드만 지켜주신다고 하게 되면
기존과 동일한 환경으로 이러한 손상 복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여영님, 엑사데이터 머신에 프리벤티브, 디텍티브, 어드미니스트레이트가 다 들어가 있는 건죠? 아니면 유저가 메뉴식으로 선택하는 건죠? 일단은 그 엑사데이터 머신은 이제 그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보통은 이제 엑사데이터 구매 고객분들은 일단 암호화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시고 네. 암호화랑 이제 접근 제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니터링이라든가 감사는 고객의 이제 선택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바깥단에서 사실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거는 이제 따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스킹 같은 경우는요? 마스킹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옵션이고요. 아. 예, 선택해서 네. 적용하실지 안 하실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하고 접근 제어가 기본 네. 이제 사용. 저희가 이제 디폴트로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것도 사실은 적용하기 고객이 안 하신다라고 아, 하게 그래요? 되면 안 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암호화 선택 접근 제어 안 하면 왜 도입해? 그거 깡통만 있어가지고 아무 의미가 네. 없잖아요. 뭐 최근에 그런 추세를 사람도 있나요? 그런 데도 있어요? 최근에 사실 엑사데이터를 도입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서는 암호화도 같이 도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뭐 그거는 고객이 근데 암호화 선택지기 때문에 암호화 같은 경우 예, 예. 엑셀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FG 레이어가 아니라 네네. 아까 데이터베이스 커널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이점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시스템 오버헤드 안 주고. 네네. 그때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구태여 안 하실 필요는 없지만 뭐 네. 고객분의 그건 뭐 선택지니까요. 네네. 자, 오현님, 암호화 복호화 시 데이터 로드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오라클 이외 이기종 DBM에서도 통합, 암복호화 관리가 가능한지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저희 오라클의 보안 솔루션, 암호화 솔루션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만 아쉽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커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는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에만 적용을 하게끔 되겠고요. 요거는 뭐 MS라든가 IBM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쪽에서도 이제 TD라고 불리는 솔루션이 있는데 네. 그런 것과 이제 동작 원리가 이제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데이터 로드는 제가 뭐 사실은 이거 상황마다 틀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드웨어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다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CPU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대 5% 이내로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다른 이제 국산이나 아니면 다른 암호화 솔루션이 한 암호화 솔루션 적용하면 못해도 한 10에서 한 20% 사이에 20%. 이런 이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적은 수치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동작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DB로 이제 콜을 할 때 중간에 추가되는 그런 이제 스텝이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커널에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암버코어가 일어나서 리스판스를 주는 거고요. 서드파티 솔루션은 그 DB 커널에 가기 전에 중간에 이제 인터페이스 레이어를 네. 하나 거치게 되다 보니까 아키텍처 상으로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느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 ODB 쓰는 것처럼. 뭐. 예, 맞습니다. 중간에 한 스텝이 하나 더 있는 네네. 거니까요. 네네. 자, 배동섭님, 엑사데이터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을 하지는 않는지요?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건 제가 말씀드리다가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꼭 엑사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저희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직 그렇게 오해할 수도 네, 있겠네요. 다만 진짜. 이제 엑사데이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다라고 좀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옵션이죠, 있고, 그 엑사데이터도. 네네, 엑사데이터도 옵션이고요. 암호화, 접근 제어, 그다음에 모니터링, 감사 이러한 솔루션들은 당연히 이제 기존의 이제 레거시 시스템 환경에서도 네. 적용 가능한 그런 솔루션들이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민님, 이 질문하신 분 중에서 예. 오늘 질문 제일 잘하신 분 한 분만 골라주세요. 일단은 저기 밑에서 두 번째 선생님이 오연님. 네네. 네네네. 예, 가장 이제 관리자분들이 이제 네네. 궁금해하시는 사항인 네. 것 같아서요. 자, 오연님은 저희 더스크립 책 보여드릴게요. 오연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이름 보여주시면 저희가 책 보여드리겠고요. 지금 설문조사 하신 분 중에 저희가 또 질문하신 분 중에 또 추첨해서 또 보내드리니까요. 네. 나중에 다 알려드리겠고요. 오늘 발표 자료는 나중에 일주일 뒤쯤에 저희 토크 IT 사이트 등록한 사이트에 보면 PDF 자료 게시할 거니까 그때 다운 받으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죠.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암호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솔루션을 적용하실 때 사실은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적용했다가 혹시 이제 성능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관리적으로 내가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이러한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 오라클의 솔루션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러한 어려움들을 전부 이제 해소하시면서도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오라클 웨비나 데이 2시부터 5시까지 쭉 지켜봐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날 다양한 분야의 그러니까 분야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에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한 번에 여러분 만날 수 있으니까 보다 적극 참여하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